네, 파드인데요. 파드는 컨테이너 묶음으로 스케줄링 되는 단위입니다.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파드 자체가 리소스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실제로 리소스를 가집니다. 그 컨테이너는 내부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임스페이스마다 IP가 아까 할당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이 구조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파드라는 개념적인 것들이 생기는데 그 안에는 컨테이너 A, 컨테이너 B처럼 컨테이너가 실질적으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해당되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IP를 갖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도커 진영도 있었고 코어 OS 진영도 있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거를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NI를 코어 OS 진영 거를 쿠버네티스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CNI가 CNI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안에서 파드들이 IP를 갖고요.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다 같은 볼륨을 봐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A와 컨테이너 B가 볼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디렉토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같이 본다고 해서 라이팅을 전부 다 그 싱크로나이즈하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NFS처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한쪽에 컨테이너가 쓰면 다른 쪽의 컨테이너가 읽어드리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파드 안에는 이 포즈라는 그 인프라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거는 쿠버네티스 제공해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포즈라는 그 컨테이너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죽지 않겠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처음에 만들 때 이 포즈가 그 역할을 어, 그, 그 기본 컨테이너 역할로서 그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해당되는 컨테이너 안에 이 포즈의 소스를 보면 이 원래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A나 B가 뜨는 프로세스들을 포즈에 관리하는 그런 로직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오픈 프로세스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포즈입니다. 그리고 이 파드 단위로 IP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A와 컨테이너 B가 사실상 같은 IP를 갖습니다. 같은 IP를 갖는데 그럼 IP가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IP가 같기 때문에 포트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같은 포트로는 뜰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 다만 이제 IP는 같이 갖는다. 그래서 A, B가 같은 IP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드를 배포하면 유저가 이 해당되는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해요. 디클라러티브하게 야물 파일을 작성하면 이거를 컨트롤러 플레인 그러니까 뭐 API 서버랑 여러 서버들이 있다 그랬죠. 이 API 서버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야물 파일을 받아서 해당되는 그 SCD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스펙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특정한 노드에 스케줄링을 해주고 그 노드에 스케줄링이 되면 거기서 파드가 뜨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야물 파일만 API를 전달하든 혹은 큐브시텔이라는 클라이언트 툴로 뭐 호출을 하든 아무튼 야물 파일을 정의해서 전달을 해주면 파드가 알아서 뜨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컨트롤 플레이에서 파드를 직접 보내진 않겠죠. 보내진 않는데 이제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데이터들 그 야물 파일은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간다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 파드가 야물 파일을 그럼 어떻게 작성하냐 이렇게 작성이 돼요. API 버전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다 표준이고요. 왜냐하면 API가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이 API 버전을 항상 관리해줘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거는 뭐 어느 API 서버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죠. 왜냐하면 API가 바뀌는데 이전 거 호환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전 버전과. 그래서 이렇게 API 버전을 적게 돼 있고요. 카인드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어떤 리소스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파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파드 그 해당되는 파드가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고 그다음 네, 여기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파드의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X 파드라고 되어 있고 네임스페이스는 이 파드가 어디에 뜰 건지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별로 나누게 돼 있기 때문에 나누게 돼 있는데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쿠버네티스가 처음에 생성이 되면
만들어지는 그런 그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그냥 그 배포하겠다는 거고, 스펙이 컨테이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은 또 nginx라고 주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어디 걸 가져온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그 이미지가 nginx니까 여기 앞에 도메인이 없으니까 도커허브에서 가져오겠죠. 이렇게 nginx 도메인 도커허브에서 nginx 1.1.0을 가져와서 띄우는데, 어떻게 포트는 내부적으로 805를 띄운다. 그 구조가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안에 컨테이너 nginx와 컨테이너 포즈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만 띄었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말했던 인프라 포즈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드에는 이렇게 두 개의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씁니다. 워크로드, 그 다음에 포즈. 그리고 볼륨이란 거를 쓰면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상 볼륨은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상태는 이 컨테이너 안에 뜰 때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볼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상 그 컨테이너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컨테이너 두 개가 공유해서 보진 못해요. 컨테이너가 공유해서 보는 부분은 이제 볼륨이라고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면 되는데, 아무튼 가장 간단한 구조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이 이제 본인이 만든 뭐 스프링 붓으로 만들든 고로 만들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배포하는 그런 구조죠.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배포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파드를 먼저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파드를 배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233 125. 네, 컬로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nginx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해당되는 파드가 떠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볼게요. 근데 이거 지금 파드가 하나가 떠 있어요. 아까 하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리플리카 셋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플리카 셋은 뭐냐면 파드에다가 파드 개수를 띄울 수 있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리카 셋을 지정하면 여러 파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파드를 복제해서 띄우는 거죠. 파드의 개수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런트 스테이트와 디자이어드 스테이트 개수를 같이 관리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그 파드 수를 보장한다. 뭐냐면 파드를 3개, 리플리카스를 3개 줘서 파드를 3개 띄우라고 했는데 2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럼 커런트는 하나, 디자이어드는 2개죠. 3개죠. 그러니까 2개를 더 띄워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가 계속 레컨실레이션을 해줍니다. 어시커넌스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호리진탈 파드 오토스케일이라고 해서 어떤 오토스케일링 할 수 있어요. 부하가 들어오면 CPU가 뭐 평균 60%가 뭐 1분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부하를 늘려라. 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오토스케일링을 줄 수 있는데, 파드를 늘릴 수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게 이제 리플리카 셋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왜냐면 리플리카 셋을 여기서 4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파드가 그 자동으로 1개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됩니다. 근데 리플리카 셋은 이렇게 관리해 주는데 거기에 디플로이먼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리플리카 셋 파드 개수 관리해 주는 거 플러스 히스토리까지 관리해 줘요. 그래서 리비전까지도 관리해 준다. 리비전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배포됐냐, 이 배포된 버전이 몇이냐, 이게 다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배포해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전 리비전으로 롤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관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드는 전부 다 디플로이먼트로 관리를 해주죠. 그쪽으로 보냅니다. 스펙과 스펙 템플릿 스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제 요 그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레이블과 셀렉트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과 셀렉터는 뭐냐면 이거는 구글의 모든 제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키밸류 값으로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커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파드를 배포하는데 파드에 이렇게 레이블을 이렇게 준 거죠. 이 파드는 앱 엔진X고 env는 dev야. 이거는 앱 엔진X, 앱 MySQL이고 env는 dev야. 이렇게 배포를 하면, 물론 이 프로덕트 있죠. 이렇게 배포를 하면 내가
셀렉션 하는 거예요. 뭐 쿼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이 두 개를 지칭하고 싶을 때 env equal div라고 조건을 주면 요 해당되는 파드가 쿼리가 돼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과 셀렉터라고 돼 있는데 이 개념 아주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디서든 써요. 파드를 조회할 때 쓰고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씁니다. 디플로이먼트는 kind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API 버전이 아까는 파드는 v1인데 이게 apps/v1이죠. 이것도 다 이제 이거는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는 거고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는데 이제 nginx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고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다. 요 레이블은 지금 아까 왜 이걸 주겠어요?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고 나면 레이블로 app equal nginx라는 애를 쿼리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만 해당되는 디플로이먼트는 쿼리하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 밑에는 리플리카스는 아까 리플리카 셋에 줄 때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있는 셀렉터와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 밑에가 사실은 파드를 지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파드는 요 스펙 다음에 컨테이너라서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럼 이 템플릿은 뭐냐? 이 파드를 또 지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드에 대한 레이블을 줄 때는 템플릿을 해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또 왜 그러면 파드 안에서 셀렉터 또 이 해당되는 파드를 또 셀렉트하는 게 들어가 있지? 왜 이거랑 맞췄지? 이거는 뭐냐면 아까 리플리카셋이 파드를 쳐다보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 셀렉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치 레이블즈와 요 메타데이터에 있는 레이블즈 값은 같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플리카셋이 같이 이 파드를 쳐다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리카셋 준 만큼 파드가 늘어난다. 또 하나 이제 여기 파드에 보면 노드 셀렉터라는 걸 줄 수 있어요. 스케줄링 할 때 특정한 노드에만 스케줄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nginx enabled라는 이걸 셀렉터를 줬죠. 실제로 그럼 노드에는 nginx enabled라는 레이블이 노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노드에 이 디플로이먼트가 배포가 되는데 리플리카 셋하고 파드, 리플리카 셋, 디플로이먼트는 전부 다 개념적으로 간수한 거예요. 실제로 리소스는 뭐냐면 도커입니다.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것들은 왜 있냐? 이것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쌓은 거고 대부분 배포는 디플로이먼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레이블을 봐야 돼. get 노드를 먼저 볼게요. 노드 보면 노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아까 제가 K2 내지 노드 1에 nginx 앱 그 nginx라고 nginx enabled도 돼 있죠. 이렇게 nginx enabled도 돼 있죠.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2번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면 요 노드 01이나 노드 02로 가게 돼 있어요. 한번 배포해 볼게요.